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국어를 탄탄하게 만들어드리는 도시락국어 은하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 벌써 5강이 됐죠? 이번에는 단심가와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미의 범주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뭔 소리야? 처음 들어본 걸 같아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가 많이들 배워봤지? 단심가와 하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최애 배우,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 유아인이 나왔던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드라마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작품들이 이 단심가와 하여가가 고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즉 고려 말에서 조선이 건국될 당시인 거야. 자, 유아인이 맡은 역할은 이방원이라는 사람의 역할인데요. 바로 하여가를 쓴 사람이 이방원인 거죠. 이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우리 같이 조선 건국에 좀 참여하자라고 꼬드기는 그런 내용이 하여가고요. 정몽주는 난 싫어. 나는 저기 고려에 계속 충성할 거야. 나는 조선 건국 새로운 나라 세우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고려를 다시 잘 정비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단심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작품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은 우리 작품들 볼게요. 하여가입니다.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즉 이러면 좀 어떻고 저러면 좀 어때. 즉 바로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듯한 이러한 말인 거죠. 즉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작품은 정몽주를 꼬시기 위해서,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거야. 즉 정몽주에게 고려면 좀 어떻고 조선이면 좀 어때, 우리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겠어, 뭐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면서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리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 이 당시는 일단 아직은 조선이 건국되지 않은 고려시대겠죠. 고려시대 사실 이 만수산은 사실은 송악산인데요. 송악산의 다른 이름이 만수산인 거야. 근데 원래 송악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만수산은 잘 안 쓰는 이름이었거든. 근데 왜 하필 만수산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을까? 여러분 설날이나 막 이런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만수무강하세요.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나? 어쨌든 만수무강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만수라는 거는 자기의 수명을 끝까지 다 누린다, 장수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즉 뭔가 영원히 복락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즉 우리 조선 건국에 참여하면 만수무강할 수 있어,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수산의 드렁직, 칡들은 어때? 막 이렇게 엉켜있지? 즉 너랑 나랑, 즉 조선을 건국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몽주 당신 우리 이렇게 드렁칙처럼 이렇게 얽혀서 한번 함께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또 역시나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떠하리 이런 말을 좀 반복하면서 좀 어때, 그렇게 하면 좀 어때 자꾸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즉 이런 드렁칙처럼 얽혀져서 100년까지 한번 우리 복락을 좀 누려보자, 조선 잘 세워서 한번 복락을 누려보자 라고 이렇게 꼬시는 거야. 자, 이런 배경이 없었다면 그냥 뭔가 유연한 삶의 태도만 강조했구나 라고 보지만 어때?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어떠하리 뭐 이런 말들을 자꾸 반복해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단심과 나는 마음이 일편단심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인데요. 자,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라고 했는데, 즉 내가 죽어서 100번 고쳐 죽어서, 즉 한 번 죽고 여러 번 죽고 100번씩 죽고, 그 다음에 나의 백골, 즉 나의 뼈, 이런 뼈가 백골이 되고, 즉 하얗게 이게 백골 되지. 즉 내가 이렇게 죽으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의 살 같은 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니야. 그게 백골이야. 근데 심지어 시간이 엄청 지나서 이 뼈가
진토가 될 때까지, 즉 진흙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나의 넋이라는 게 여기 이 세상에 남아있건 없건 간에 나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라. 임을 향한 일편단심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임이라는 건 누굴까요? 즉 고려 또는 고려의 왕. 그 당시에 왕이겠죠? 그치? 고려 왕을 얘기하는 거야. 즉, 나의 고려에 대한 충성, 이 고려 왕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밝히고 있는 거야. 심지어 이 몸이 죽어서 100번 죽어서 백골이 되었다가 진토가 되었다가 넋이라도 있고 없고, 즉 계속해서 어떠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무슨 법? 점층법이 쓰이고 있다는 거야. 점층법.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죽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반복하고 있다. 뭐야? 나 죽어도 조선건국에 동참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부의 의사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복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임양한 일편단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 회유하는 노래에 대한 답가로 거절의 의사를 완벽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육룡이 나르자 보면 알겠지만, 물론 그 육룡이 나르자는 실제 있었던 일 그대로는 아니야. 좀 각색을 한 거야. 실제 있었던 일과는 약간 다른 부분 조금씩 있어. 물론 큰 줄거리는 같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완전히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방원이 안 되겠다. 얘를 그대로 남겨두면 조선 건국하는데 좀 이렇게 뭔가 방해, 걸림돌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선주교라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에서 이렇게 철퇴로, 정말 이건 진짜 팩트 사실인데, 이렇게 누굴 시켜가지고 정몽주를 때려 죽이죠. 그치?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요걸 잠깐 볼게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시대 상황을 좀 고려해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성계가, 즉 이방원의 아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의 태조가 된 거죠. 자, 조선의 건국을 도모하고자 할 때, 즉 새로운 왕조 건국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릴 때, 즉 이쪽에 동참하려는 사람, 아니다, 고려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조선 왕조 건설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만수산 드렁치기라는 건 결국 시류에 대한 영합, 영합이라는 건 타협이라는 얘기지. 즉 시류가 뭐야?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거야. 즉 조선이 막 건국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원래 가는 방향, 일종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이 사람은 유행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이고 뭐야, 이런 오타가 다 있어. 자, 임양한 일편단심, 고려 왕조에 대한 그 변함없는 충성. 즉 여기는 뭔가 나의 어떤 신조 이런 거와 다르게 그냥 타협하고 유연하게 살아가고 이러지만, 여기는 자기의 신념을 꽉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창작 의도를 좀 보면 하여간은 새로운 왕조 건설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회유하는 이런 노래야. 반면에 단심가는 새로운 왕조 건설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노래죠. 그래서 창작 의도를 만약에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 작품의 주제는 그냥 유연하게 살아보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번 유연하게 그냥 대충 그냥 뭐 너무 막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 대충 살아보자. 대충 이제 편하게 살아보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창작 의도를 고려해봤더니 정적, 즉 정치적인 상대방, 정적에 대한 회유. 또 이쪽을 보니까, 자, 임을 향한 일편단심, 그냥 사랑하는 임에 대한 일편단심 같이 느껴지는데, 창작 의도를 고려해봤더니 아하, 이 임은 누구다? 고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정리를 좀 보면요. 자, 둘 다 일단 시조야, 평시조. 그치? 둘 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의 평시조. 또 하나, 우리 시조하면 뭐가 지켜져야 돼? 종장,
첫음보 세 글자. 자, 우리 단심가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즉 우리도 세 글자. 단심가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그치? 임향한이라고 하는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해서 자, 종장 첫음보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요거예요. 성격. 성격은 일단 하여가는 정몽주를 꼬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회유적. 그치? 회유하고 설득하고 약간 우의적이 돌려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돌려서, 뭐에 돌려서? 만순한 드렁칙 막 이런 거에다가 빗대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심가는 반면에 얘가 좀 돌려 말했다면 얘는 아주 직설적으로 거부, 임양한 일편단심 안 없어진다라고 딱 얘기하고요. 나의 어떤 의지, 죽어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나의 의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제재는 칡덩굴, 여기는 뭐 일편단심, 뭐 털개 이런 거고요. 주제는 아까 봤었지. 자, 정적에 대한 여기 왜 이렇게 오타가 많니? 고려 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 알겠지? 자, 특징은 현실에 대한 영합을 권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직설적인 말로 내비치지 않고 이렇게 칡덩굴에 비유해서 우의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그치? 자, 또 직설적인 언어와 반복, 점층, 서리법 이런 표현 기구를 통해서 나의 굳은 의지, 거부라고 하는 나의 굳은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고등을 통한 중학국어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잠깐만 있다가 고등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오늘의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요것도 역시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중학교 때처럼 현대어로 많이 번역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여기는 그렇게까지 어려울 부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그치?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 충분히 연습해서 이 내용 충분히 우리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방금 좀 전에 이거 한번 현대어로 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고전 작품에서는요, 이런 거 연음이라고 하거든요. 연음?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아니라 이런 거 원래 이 어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받침을 뒤로 넘겨서 우리가 발음할 때 죽어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이렇게 앞에 있는 받침을 뒤로 밀어주는 걸 우리가 연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음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지금처럼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이런 3종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음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낯선 시가 작품을 볼 때라도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거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하시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걸 보도록 할게요. 자, 미의 범주. 자, 이게 자, 미야 미. 아름다울 다 미라고 생각해 보자, 얘들아. 이거는 지금 뒤에 문제 맨 마지막 페이지 몇 페이지야 이거? 3페이지에 있는 문제 부분에 있는 표인데요. 요걸 제가 미리 좀 갖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 아름다움을 4개로 쪼개본 거야. 그치? 우리가 꼭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걸 언제 느껴?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또 아름답게 느껴지죠. 근데 또 반면에,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있잖아. 영화를 볼 때 너무 예쁜 장면들 막 보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도 느껴지지만, 막 눈물이 뚝뚝 나올 정도로 막 슬픈 장면들, 이런 걸 보고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고요. 그치? 자,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범주화해서 4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뭐 순고미, 비장미, 우아미, 골개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이 4가지 아름다움 이렇게 붙이는데
일단 간단히 먼저 설명할게. 자, 일단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나누냐면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으로 나눕니다. 자, 있는 거는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치? 현재 있는 거, 현재.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걸 뭐 지향이라고도 합니다. 지향. 자, 근데, 자,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있는 거야. 있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나와 뭔가 잘 조화가 된다. 잘 융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융합은 조화가 잘 되는 걸 얘기해. 반면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랑 뭔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일종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걸 골개미라고 하는 거야. 또, 자, 숭고미 같은 경우는요, 내가 바라는 거죠. 그 바라는 건데 그것이 이 세계와 나의 세계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 숭고미.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 좀 더 정신적인 거. 막 이런 거 이렇게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걸 의미해. 즉 있어야 할 것이니까. 자, 또 비장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뭔가 슬퍼. 그치? 슬픈데 이것을 내가 한 단계 끌어올려서 이걸 아름다움으로 좀 승화시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비장미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숭고미.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고고한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미의식이야. 즉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쭉 끌어올리는 거죠. 있어야 할 것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아름다움, 그래서 감동, 거룩함, 장엄함 뭐 이런 것들이 숭고미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요 월명사라는 제망매가 여러분 요거는 향가 작품인데 제일 나중에 여러분 배울 거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월명사는 일단 스님이지, 스님. 그치? 근데 이 스님이 되게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이 동생의 비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이게 진짜 사이즈가 요만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썼다가 이렇게 제사 지내고 막 이러는 거 본 적 있죠? 그치? 요걸 이제 비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썼다라고 전해지는 그러한 비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자, 생사길은 예 있음에, 여기 있음에, 즉 생과 사, 삶과 죽음의 길, 즉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여기가 삶의 길이고요. 여기가 뭐 죽음의 길이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 그래서 생사의 길, 이렇게 나눠지는 길은 여기 있는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여기서 나는 간다, 요거는 일종의 따옴표를 쳐야 되는 거죠. 즉, 여기서의 나는 월명사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야. 누이 동생이 월명사에게 나 가요라는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죽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알겠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지에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다. 이건 무슨 말이냐? 월명사와 누이 동생은 부모가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한 가지는 부모가 같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부모 밑에서 같이 나왔는데, 근데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가는 곳은 달라지는구나. 즉, 우리가 이렇게 한 부모 밑에 살았는데, 너는 죽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미타찰에서 만날라. 돛 닦아 기다리겠노라. 이 미타찰이라는 곳은, 불교 쪽에서 보는 일종의 천국인 거야. 천국. 원래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윤회를 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윤회.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현생에서 덕을 되게 잘 쌓아. 그러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집에 태어나는 거죠. 더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나의 업보라는 걸 없애버리면요. 그럼 그 다음에 미타찰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 불교에서는 어차피 여기 이승은 힘든 곳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 업보를 갚아 나가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 이게 최고의 목적인 거거든. 이게 바로 미타찰이야. 근데 이 누이는 워낙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아마 미타찰에 있을 것이다. 나도 도를 열심히 닦아서 미타찰에 가서 나중에 너를 만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은요. 어때요? 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거야. 즉 얘는 있어야 할 것. 즉 이렇게 누이 동생과 내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자, 만약에 내가 누이 동생이 죽었어. 슬퍼. 이러고만 있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현재 뭔가 슬프기만 한 거지 나와 조화를 이룬 게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는 뭐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미타찰해서 다시 만나자라고 나와 이 세계가 조화를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순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따져가시면 돼요. 자, 이번엔 비장미야. 그래서 삶의 정한과 비극적인 상황 인식 등을 형상화함으로써 갈등과 대결을 통해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는 미의식, 타협하지 않는 꿋꿋한 의지, 뭐 슬픔, 한 이런 데서 오는 아름다움, 뭔가 되게 어렵다.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요. 어떤 슬픈 일을 겪었어요. 이것을 내가 한 단계 승화해버리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이제 비장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를 보시면 이육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를 되게 많이 썼던 그러한 시인이죠. 여기서의 교목, 즉 나무인데, 자, 푸른 하늘에 닿을 때 여러분 잘 연상해봐. 나무가 있는데, 자, 이 나무가 막 하늘로 막 치솟아가지고 마치 이 푸른 하늘에 닿을 것 같아. 즉, 이 푸른 하늘에 닿고 싶은 거죠. 그치? 이건 어떤 이상, 지향점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 자, 어쨌든 막 닿을 듯이 막 이렇게 우뚝 남았는데 세월에 불타고도 울뚝 남았대요. 즉, 세월에 불탔다는 얘기는 괴로움을 당한 거죠. 이때 언제라고? 일제강점기.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 교목은 우뚝 남아있는 거야. 세월에 불탔지만 우뚝 남아있는 거야. 그래도 하늘에 닿을 듯. 자, 그래 차라리 그러면 봄도 꽃피진 말래요. 자, 지금 나는 우뚝 남아있지만 이때 봄도 꽃피지 말래. 무슨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불타가지고 막 내가 막 이 나무가 풍성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가지만 남아있고 어쨌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등이 피어가지고 내가 아름다워지지 않겠다. 즉, 지금 현실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분명히 막 일제나 이런 데 나에게 유혹하고 너 다시 우리 좀 친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꽃도 피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역시나 일제강점기의 어떤 어두움이겠죠. 자, 그렇게 검은 그림자만 쓸쓸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즉, 아예 호수로 그냥 거꾸러져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즉, 죽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이거 죽음이야. 자, 죽음 속으로 거꾸러져서 차마 바람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즉, 내가 어떠한 유혹, 일제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굳한 의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일단 현재 나는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것, 그치? 뭐야? 나의 어떤 꿋꿋한 의지, 넘어가지 않은 의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고 현재의 나는 어때? 이 상황과 갈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장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아미를 볼게요. 작품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일 때 느껴지는 그런 미의식으로서 작품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아름다운 형상, 수려한 자태, 자연의 멋과 풍류 뭐 이런 건데요. 이건 되게 간단해 어떻게 보면. 왜? 현재 내가 있는 거야. 현재 내가 있는 어떤 자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어떤 정신적인 거나 지향점 이게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거 좋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조지훈의 고풍 의상인데요. 하늘로 나를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느리운 주렴에 반월이 숨어 아름다운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접동새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고봐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구. 자 뭐야 지금 고풍 의상 즉 이 한복을 입은 이런 예쁜 의상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야. 즉 저건 내 지금 눈앞에 보여. 지금 있는 거죠.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우아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골개미 이 골개미도 참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는 풍자나 해악의 수법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을 그릴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의식이야. 즉 풍자랑 해악은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뭐 다룰 일이 있겠지만 공통점은 뭐냐? 웃음이야. 즉 둘 다 뭔가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풍자 같은 경우는 목적이 그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고요. 해악은 그 대상을 연민하는 모습에서 오는 그러한 웃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놀부전을 봤을 때, 자 놀부는 놀부의 막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이거는 웃음을 유발하는데 놀부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한 거죠. 즉 그거는 풍자인 거야. 또 흥부의 모습은요 어떻게 지질이 궁상맞게 가난하고 막 어때 막 그 저기 놀부의 부인 자기 형수한테
그 밥주걱으로 싸대기를 이렇게 맞아요. 근데 거기 싸대기 맞아가지고 밥주걱에 붙어있던 쌀알이 얼굴에 붙어있어.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먹이죠. 얼마나 지질이 궁상 불쌍합니까? 요거를 그리면서 어때? 연민하는, 불쌍하는 마음으로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치? 요런 게 사이야. 어쨌거나 풍자나 해악 둘 다 비판, 나쁜 놈이거나 아니면 불쌍해요. 그치? 자,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어때? 이 세계와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웃음을 유발하면서 얻어지는 아름다움. 이게 골개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낙비는 오지요, 소는 뛰지요, 바닥에 풀은 허물어지지요, 설사는 났지요, 허리끈은 안 풀어지지요, 들판에 사람들은 많지요. 뭐야? 제목 자체가 이 바쁜데 웬 설사? 지금 현재 있어. 뭐가 있어? 설사가 있어. 근데 이 설사와 나는 어때?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나는 지금 막 설사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막 화장실은 없고 들판에 사람들은 많고 어떡하지? 여기에서 오는 그 웃음으로 인한 어떤 아름다움. 그치? 이게 바로 골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간단하게 그러면 미의 범주 봤습니다.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보기를 참고하여 하여가와 단심가를 평가하고자 할 때 A의 문장 형식을 고려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요 미의 범주를 좀 보자. 모든 작품은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을 관련시어 나타내는데 있는 것은 그쵸 인물이 처한 현실 상황이야. 있어야 할 것은 인물이 지향하는 세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은 서로 융합, 즉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요. 상반, 즉 갈등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자, 하여간은 있는 것, 즉 현재 뭐가 있어? 고려의 멸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융합, 즉 고려의 신화와 조선의 신화를 건국하려고 하고 있어요. 즉 있는 것이자 융합이니까 얘들아, 있는 것이자 융합이니까 어떤 거? 우아미가 느껴지네. 그치?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우아미가 느껴진다. 그럼 단신가는 있어야 할 것, 그치? 고려에 대한 충성. 자, 지향하고 상반, 조선 건국 세력이 될 것을 거부, 반대, 갈등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있어야 할 것과 상반이니까 얘들아, 뭘까요? 바로, 다시 앞으로 있어야 할 것과 상반이니까 비장미, 그치? 비장미가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딱 보고 예를 들면 놀부전, 골개미 뭐 이렇게는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보면서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따져보는 거지 그냥 뭐는 뭐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어쨌거나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미의 범주라는 걸 좀 나누어서 살펴보기도 하니까요. 아, 우리가 그동안 봤던 뭐 순고미, 비장미, 골개미, 하나 뭐였니? 우아미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내용 다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가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한 장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밀 레시피. 자, 시대 상황을 고려한 식구의 의미. 일단 시대 상황은 뭐다? 이성계가 조선의 건국을 도모하고 새로운 왕조 건설에 대해서 뭔가 엇갈린 의견들이 있었을 때, 자, 이 동참 세력인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 동참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만수산 드렁측은 시류에 대한 영합 또는 타협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임양한 일편단심은 바로 고려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작 의도에 따라 주조를 다시 보면 하여간은 동참하기를 회유하는 거고요. 얘는 거부하는 거였지, 창작 의도.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 주제는 바로 뭐다? 정적에 대한 회유. 그리고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임양한 일편단심 돌려서 보면 고려에 대한 충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오늘 요거, 제목을 잘못 썼네. 얘들아, 미의 범주다, 미의 범주. 자, 미의 범주. 자,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융합일 때, 어때? 내가 뭔가 지향하고 있고 그것이 나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순고미. 자, 있는데 그거 있어야 할 거. 내가 지향하는 건데 나와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바로
비장미. 자, 그리고 있는 것인데 나와 조화를 일으킨다. 우아미. 자, 있는데 이거 심지어 나랑 갈등을 일으켜. 그래서 웃음을 유발해. 골개미. 그치?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의 미의 범주 같은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단심가와 하유가 살펴봤고요. 자, 미의 범주라고 하는 순고미, 비장미, 우아미, 골개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 익숙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